도시재생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기일전에서 재도약하는 것을 진행한 게 강원도 물류부지 개발, 현대산업개발이 올인한 공사가 좀 많이 진척이 됐다. 단지내 상가들 되게 핫하게 같이 이제 재건축 투자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홍 소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보시는 게 철도 건널목 보행교예요. 쭉 보시면 굉장히 넓은 이 보행교 보강공사 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네모나게 캡이 씌워져 있지 않았죠. 그냥 노출되어 있는 형태의 보행교였는데 보강공사를 해서 최근에 가운데역에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넓게 보이는 게 지금 가운데역 철로죠. 가운데역은 오랜 시간 이제 이목을 집중하지 못했던 전형적인 동네였는데, 앞에 보이시는 가운데 역세권 개발 계획 때문에 스포트를 받기 시작했죠. 멀리 보이시는. 그래서 가운데역에서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석계역 쪽에서 가깝습니다. 굉장히 넓은 철도 부지를 도시재생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근세 시대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화물 운송과 물류를 전문으로 하던 곳이에요. 원래는 동북부에서 강원도와 연결된 사이에서 많은 화물 운송을 해서 이 광운대 부지에 물류를 맡아서 공간이 크게 필요했고, 그걸 지금은 이제 철도 운송, 그 다음에 철도의 물류, 화물 운송, 이런 역할이 조금 축소되고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유지 비용과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공사 현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지는 그 사람보다는 주로 화물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까운 이제 상봉망우 쪽이 거기도 화물 물류와 관련돼서 발전한 곳인데, 거긴 석탄, 상봉망우 쪽은 이제 석탄 부지들. 그래서 예전에 망우역 주변으로 석탄과 관련된 정비, 주변이 좀 굉장히 까맸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근데 여기는 그 시멘트, 콘크리트와 관련된 것들도 운송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쪽으로 가운데로 좀 많이 운송을 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화물로 열차로 실어오면 야적장, 적치할 곳들이 필요해서 이 부지가 이제 그 부지거든요. 이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부지를 어떤 식으로 할까 하다 오랜 시간, 꽤 오래됐죠. 10수년 전부터 이제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이야기가 논의 활발하게 되다가 굉장히 지지부진 되다가 요즘에 와서 작년 이게 23, 4년에 이제 구체화됐고, 그 광운대 물류 부지 개발 관련된 것들이 24년 이제 가을 지나서 겨울경에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죠. 멀리 보이면 아이파크가 보이시죠? 근데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그 많은 건축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서 이제 좀 문제를 만들었죠. 철근을 빼먹는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광주에 가보면 막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그것의 매몰 현장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죠. 저게 아파트인가 좀 몇 차례 가서 본 게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철근이 들어가고 콘크리트로 타설을 한 게 마치 진짜 무슨 종이장 엿가락처럼 휘어 있고 막 형태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녹아내린 것처럼.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제 현대산업개발은 타격을 입죠. 그래서 회사가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다가
이 가운데 부지 개발로 회사에 사운을 걸었고, 그래서 심기일전에서 재도약하는 것을, 그래서 본사를 그 가운데 쪽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이 부지를 개발해서 동북부의 어떤 맹아 탑으로 한번 여기를 키워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해서 진행한 게 강원도 물류부지 개발,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올인한 그 현장입니다. 공사가 지금 많이 진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동안 이제 기초공사가 꽤 오래 시간 진행이 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은 개발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여러 가지 공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그 물류부지 개발, 그 다음에 화물 운송부지 개발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거든요. 뭐 그런 사례들부터 전 세계에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일찌감치 기관차를 도입해서 많은 지역의 열차와 화물 운송, 사람 운송을 담당했고, 그 부지들이 현재는 도시재생으로 많이, 그래서 지역은 주변으로는 별다른 게 없는데 그 역 물류부지나 철도부지를 개발해 가지고 업무, 상업 업무, 주거를 복합적으로 막 4, 50층의 고층 건물과 녹지를 넣어 가지고 진짜 삐까번쩍하게 개발한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이건 뭐 유럽을 비롯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시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래서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도 1, 2년 사이에 이제 많은 진척이 있었고,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고, 광운대 부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현장 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초기에 이제 착공하고 관련돼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상황이 3월 19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들을 조금 담아서 요즘 동영상 이제 빠르게 찍어서 좀 보여드리고 있고, 요 인도 보행교를 이제 보강공사에서 이렇게 위에 논비를 커버한 걸로 좀 하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그전과 다르죠. 그 다음에 주변에 아파트들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서민 아파트 복도형으로 대단지들 있죠. 요게 일명 미미삼이 새 단지의 약자인데, 재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들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조합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진행이 돼서 곧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미미삼의 재건축은 아무래도 단지 내 상가가 어떨까 싶긴 합니다. 단지 내 상가들 되게 핫하게 같이 이제 재건축 투자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미삼과 이 강원대 부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 지역의 변화가 굉장히 분위기를 조금 주도할 것 같아요. 아파트들이 많은 반면에 한쪽에는 또 굉장히 오래돼서 좀 도시재생이라든가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도 좀 많이 있거든요. 가운데 물류부지 개발 현장 지금 뭐 공사가 한 5, 6층 이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조만간에 한 20층까지는 뭐 그죠? 봄 지나고 여름 되면 쭉 올라갈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금방이니까. 자, 다음에 좀 지나서 저 현장쯤에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죠.